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그래서 어떤 세상을 추구했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사람이며 다 사람이냐. 사람 짓을 해야 사람이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 짓이라는 것. 바로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의 관계를 제대로 수행할 때 서로 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동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이 화를 추구했을 때 사람다움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이 인이라는 건 사람 인자고 간이라는 게 뭐예요? 사이라는 뜻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 너와 나 사이, 너와 나 사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이 있을 때 너와 나가 제대로 된 객체의 존재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함께하고 더불어 살 때 진정한 사람다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람다움의 공동체는 공자는 자기가 맡은 바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때 국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걸 갖다가 정명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명론. 정명이라는 건 올바른 이름이란 뜻이죠. 명분. 자기가 맡은 직분을 제대로 다 역할을 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는 얘기도.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 그 안현 11장에 나옵니다. 제 나라의 경공이 물었어요. 뭐를? 정치를 물었어요.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정치입니까? 누구한테 물었어요? 공자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 대활, 공자가 말하기를 이런 뜻이죠.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런 얘기.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임금은 그다음 군자는 임금 다와야 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신하는 그다음 신자는 신하 다와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다와야 하고, 아들은 아들 다와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바로 자기 맡은 직분, 자기 롤을 충실히 해나갈 때 바로 사회는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져서 훌륭한 이상사회가 이루어진다. 플라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서양의 플라톤도. 그 수호자 계급과 통치자 계급과 수호자 계급과 밑에 민간 계급, 일하는 계급들이 서로 자기 맡은 바 직분을 다 잘 소화했을 때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 2500년 전에 공자는 이와 같이 현실 진단을 불통의 시대라고 진단을 했고, 앞으로 이상세계는 자기 맡은 직분을 스스로 다하는 서로 대화의 소통,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이 다가와야 된다라고 진단을 한 거죠. 지금 그러한 공자의 진단은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자는 바로 대동사회, 지난 시간에 봤죠? 사람다움의 공동체, 대동사회를 꿈꿨습니다. 자, 자로가 공자 제자죠. 묵었어요. 숙박하다. 어디에?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나라 성 밖에 있는 문이었어요. 성문에 묵었을 때 이제 새벽에 문을 여니까 나가려고 했을 때 신이라는 건 새벽 신자고 새벽의 문지기 신문이라는 문을 처음에 열어주는 사람 해는 어디? 자는 from이니까 where are you from?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랬더니 자로가 대답하기를 자 어디로부터 왔냐? 공씨. 저기 저는 공자님 제자입니다. 공씨 문화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성문 문 열어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아마도 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구나. 아는 자, 기불가. 그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는 밭이에요. 알지만 위지자, 그것을 하는 자,
인직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지기불가의 위지자여. 아, 그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구나 공자가 이런 뜻이죠. 헌문 14전 41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도 외워두면 좋겠죠. 시지기불가의 위지자여. 그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현실이 그렇게 고쳐지지 안 되는 거, 금방 고쳐지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 노력하고 추진하는 바로 그 사람 얘기로구나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자들은 현실을 도피했지만 공자는 현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 현실을 한번 개혁해보고 바꿔보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얘기가 바로 이 시지기불가의 위지자여, 이 바로 이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이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자가 이렇게 이상세계를 대화 소통의 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그럼 앞으로 우리 현대 기업 경영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가치,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자, 현재는 기업들은 이제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여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도 도래했죠.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배터리 등 이런 아주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면서 기존 사업과 융화되면서 기술 융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기업은 이전에 자기 중심적인 경영 철학만 가지고는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주주가치 극대화라든가 이윤 극대화라든지 내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면 된다든지 이러한 것만 가지고는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이제 어렵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겁니다. Sustainability Management. 이거는 유엔 산하의 지속 가능 경영 협의회, 기업 협의회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게. 그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미래의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바로 중요한 게 인적 자원하고 천년 자원. 그러니까 인적 자원과 천년 자원을 보호하면서 현재의 기업 및 관계자들, 다양한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경영 전략과 경영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 혼자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말 그대로 다양한 관계자들의 욕구들을 수용하고 소화하고 조화시켜 나가는 경영 전략과 활동을 해야지 그게 지속 가능성이 된다고 정의를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업은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환경적 측면에서 경영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모아서 경쟁 우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기업이 살죠. 기업이 돈을 못 벌면 기업 존재가 불가능해지죠. 뭐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 책임이 우선이고 이쪽 이윤은 안 봐도 돼, 이 얘기는 아니죠.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 또는 ESG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운용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 한 가지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경쟁 우위라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여기 비차목이라고 했는데 비용 우위라든가 어떤 품질 차별화라든가 어떤 목표 시장을 가지고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해 나가야 되겠죠. 자, 미래에 대한 통찰과 창의적 리더십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이제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핵심 가치를 필요하게 된 개념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되겠죠. 자, 기업들은 성과를 높여야 되죠. 우선
그리고 성과를 높이고 지속 가능 경영을 확보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철학을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각 기업들은 이제 세 개 내지 6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요. 가치를.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실천하고 내재화하는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리더의 솔선수범이라든가 핵심 인재들을 선발해서 사내 강사로 선발한다든가 또는 핵심 가치의 어떤 실천 사례를 홍보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적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평가를 통해서 그걸 고취시킨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핵심 가치를 내재화, 실천하고 내재화하도록 하는 작업들을 현대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가치. 그럼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기업의 정신을 일단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간이 된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기업을 지탱해온 성공에 기여해준 어떤 정신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업은 본래 이런 기업이야. 우리 기업 사람들은 우리 회사 사람들은 본래 이런 생각을 다 중요하게 여겨. 이런 어떤 공유의 가치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 가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핵심 가치들을 잘 교육시키고 내재화하고 무장시키는 것이 미래 경영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각 기업들은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러한 핵심 가치는 어떻게 도출할까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최고 경영자가 주도를 하는데 창업부터 기업을 만든 때부터 현재까지 일단 우리 기업이 성공한 요인이 뭘까? 왜 성공했느냐? 투자를 꾸준해서 성공했을까? 아니면 핵심 인력들을 뽑아서 성공했을까? 아니면 기술들을 우리가 사와서 성공했을까? 아니면 뭐 때문에 성공했을까? 이런 것들을 검토합니다. 그다음에 전 직원들을 대상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집단 토의 방식 등을 통해서 자,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어떤 생각, 가치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핵심 가치가 중시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앞에 한 1, 2년, 3, 4년, 4, 5년 단기적으로 내다보고 한 기업들은 결국은 빨리 망하더라. 멀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관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해 나간 회사들은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지속되더라 하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 가치를 중시하게 됐던 겁니다. 자, 짐 콜린스 우리가 전번에 우리가 책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컨설턴트죠. 짐 콜린스. 그다음에 제리 포라스. 이거는 스탠포드대 경영대 교수지요. 이분들이 공동 저서로 만든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거기에서 이 핵심 가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핵심 가치는 조직체의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가치다. 그 조직이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가치다 이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정당화시킬 필요가 없어. 우리는 왜 이런 가치를 중시할까요?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는 니네들 기업들이 중시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남 눈치 볼 필요 없어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직 내부 사람들이 고유한 가치의 중요성을 갖는다. 그죠? 중요한 거는 우리 기업이 계속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그것. 그 다음에 굳이 그거는 남한테 보이는 가치가 아니야. 우리 스스로 가지는 가치야. 그것이 바로 핵심 가치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장에서 견도온 위대한 기업들, 그레이트 컴퍼니죠. 위대한 기업들은 어떤 경영상의 유행 같은 거 이거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에게 어떤 가치들이 핵심이 되는지를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양반들이 전 세계의 18개의 위대한 기업들을 4년간에 걸쳐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기업들 또는 영속적인 기업들은
그냥 이렇게 매출 올리고 성장하고 하는 거에 의해서 영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어떤 모든 조직원들이 경영자서부터 조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 가치다 이런 얘기. 자, 한 기업의 핵심 가치는 반드시 다른 기업하고 같을 이유가 없어요. 각 기업은 기업마다 중시하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기업들이 중시하는 핵심 가치는 어떤 것이냐, 그죠? 이거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왜냐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또는 새롭게 탄생하는 새로운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은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영속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구나를 모델로 삼기 위해서는 성공한 기업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 경영 철학이다 그러면 기업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고 왜 설립했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것이냐를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이 경영 철학은 다시 이게 세 가지로 나눠요. 미션, 우리 회사의 미션, 임무는 무엇이냐. 두 번째, 우리 회사의 비전이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이냐. 세 번째, 우리 모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공유 가치는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미션. 미션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 기업이 왜 존재하지? 빵 만드는 기업이, 우리 기업이 빵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겠죠. 아마 그 기업들에 들어가면 우리가 빵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 사회인, 우리 고객들의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안락한 식생활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빵을 만듭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기업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비전. 비전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비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전이라는 건 바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바로 비전이, 당신 비전이 뭐야? 당신 비전이 뭐야? 나는 앞으로 40대에는 어떤 사람이 돼 있고, 60대에는 어떤 사람이 돼 있고, 80대에는 어떻게 늙어갈 거야. 이것도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런 모습, 30년 뒤에는 저런 모습, 50년 뒤에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비전이에요. 자, 핵심 가치라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런 비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텐데, 그 의사결정을 해 나갈 때 중요하게 딱 기준이 되는 가치, 그것이 바로 핵심 가치.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저 나름대로 국내외에 있는 성공한 기업들 한 20개 기업을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선정을 해서 어떤 기업은 100년 이상 지속된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20, 30년 만에 말 그대로 글로벌리 시장에서 1, 2등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 LG, SKT, 현대, 포스코, 유한, 교보, 롯데 이런 걸 선정을 해봤고, 해외 기업에서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일렉트릭, 듀뽕, P&G, 머크, 타타, 홀풀, 도요타, 후지츠, 알리바바 12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도대체 이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앞으로 회사를 영위해 가는 데 있어 가지고 무엇을 중시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거를 한번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재제일, 최고지향, 변화선도, 정도경영, 상생추구 이런 것들.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정도경영, 고객가치, 환경경영, 파트너십 중중중.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구글 같은 데는 사악해지지 말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거는 정직 성실. 도요타 같은 데는 창의 용기. 그죠? 알리바바 같은 거는 고객 중심. 뭐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 기업들의 핵심 가치들을
고민해가지고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빈도수를 가지고 제가 한번 각 기업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핵심 가치로 선정을 했을까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가장 많은 빈도수는 정도 경영이었어요. 뭐 말들은 조금씩 달랐어요. 예를 들면 정도 경영, 투명 경영, 사회적 책임, 윤리 행동, 투명성, 진실성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도 경영이라고 얘기해서 18개사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창의 혁신, 뭐 변화 선도 이런 말들은 다 혁신 창조 등 이런 거는 창의 혁신으로 넣어서 12개사. 이게 첫 번째가 정도 경영, 두 번째가 창의 혁신, 세 번째가 뭡니까? 성과, 최고 지향, 성과 지향, 성취 열정 등 이런 것들이 11개사가 핵심 가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그다음에는 뭐 리더십, 신뢰, 배려, 소통, 책임감 이런 것들이 10개사. 그다음에 인재 제일, 인재 확보, 인재 육성, 인재 존중, 프로 정신, 최고 인재 이런 등등 9개사. 그다음에 이제 고객 중심이 우리가 고객이 제일 중요한데 고객 중심을 핵심 가치로 넣은 빈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다른 것들보다도.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인간 존중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는데 빈도수로는 좀 낮았고요. 그 외에 기타 사항으로는 안전 건강. 요새 우리가 워라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일과 직장의 어떤 균형, 온전함, AI 이런 것들이 핵심 가치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묶어봤어요. 앞으로 위에 최고 5가지 빈도수가 제일 많은 거 5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정도 경영, 창의 혁신, 성과주의, 인재 경영 이렇게 5가지의 핵심 가치를 제가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경영의 핵심 가치를 설명해 나갈 텐데요. 미래 경영의 핵심 가치는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고객 창조를 얘기했을 때 제대로 순위에 좀 이 다음에 들어와 있었는데 왜 그럴까를 고민해 봤더니 이거는 아마 5가지 핵심 가치가 제대로 실현됐을 때는 고객 창조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넣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 존중, 우리가 미래 유학 경영에 있어 가지고 중시하는 인간 존중, 그죠? 남을 존중, 배려하는 거 이런 부분은 순위가 좀 떨어지는데 바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유학 경영이 기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 미래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강조되는 경영 철학, 핵심 가치가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죠. 자, 핵심 가치가 왜 필요할까요? 톰 피터스와 로버트 워터만이라는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던 초우량 기업의 조건 In Search of Excellence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저술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초우량 기업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가치에 근거한 실천이더라 이거예요. 가치, 돈만 벌려고 하는 거 아니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성과가 뛰어난 기업들은 모두 실제로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명확한 일련의 신념을 보유하고 있었고 성과가 낮은 기업들은 일관된 신념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도 모두 재무적 목표에만 치우쳐 있다.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느냐에만 꽂혀 있더라. 어떤 신념, 공유 가치를 추구한 것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초우량 기업은 바로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베인&컴퍼니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펌이죠. 거기에 회장 오릿 가디시 회장은 핵심 가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풍랑을 만난 항해사가 북극성을 보고 진정한 북쪽을 앉는 것처럼, 그죠?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그 기업의 방향을 주는 나침판이 필요하겠죠. 경영자도 나침판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나침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핵심 가치이며, 이는 기업 구성원이 공유하고 신뢰하는 핵심적인 원칙,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 믿음, 가치가 핵심 가치다. 따라서 핵심 가치는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전략 수립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가치이다라고 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큼 핵심 가치가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요한 우리가 가치임을, 공유 가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